조병과 신세계로. 낙엽이 지기 시작한 쌀쌀한 가을날, 한 여성분께서 신세계로를 찾아오셨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여성분이 선글라스를 벗자 멍든 얼굴이 드러났다. 남편 때문에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머, 세상에. 괜찮으세요? 병원은 가셨어요? 네, 괜찮아요. 너무 아프셨겠어요. 남편분이 폭행이 늘 이렇게 심하신가요? 원하시면 제가 조치를 취해 드릴게요. 지금 따로 지내서 괜찮아요. 감사해요. 연애할 땐 다정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돌변해서 욕하고 때렸어요. 맞고 산지 11년 됐어요. 아이고. 처음엔 짜증났을 때 저한테 막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건 전혀 없었는데 밖에서 일이 안 풀리면 저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죠. 에이씨,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아, 견디다 못한 제가 항의하자 남편의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욕 좀 그만해. 나는 잘못한 거 없잖아. 왜 밖에서 있었던 일로 나한테 화풀이야? 뭐가 어째? 이걸 확. 그렇게 한 번 손이 올라가니 그 후로는 더 쉽게 올라가더군요. 시부모님과 밥 먹는 자리에서도 저를 때리고, 제 여동생이 집에 놀러 왔을 때에는 술에 취해 들어오더니 모두 죽인다며 식칼을 휘둘러서 여동생이 쇼크로 입원까지 했었어요. 정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11년이나. 이혼소장 작성하시는 거죠? 아, 그게 이혼소장을 제가 쓰려는 게 아니고 제가 받았어요. 네? 남편이 이혼하자고 먼저 소장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변호사님께 왔어요. 아, 남편이 보냈다는 소장의 이혼 사유를 읽어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런 사유로 이혼 소송을 걸어왔고 재산 분할 2억 원을 요구했네요. 네, 이혼 사유라고 적어놓은 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제가 이렇게 얻어맞고도 2억을 줘야 하나요? 지금 사는 집도 제가 해간 거고 남편은 수입도 일정하지 않았는데. 아, 그러세요? 네, 솔직히 남편이 벌어온 돈보다 제가 벌어놓은 돈 갖다 쓴 게 더 많아요. 억울합니다. 난 가족도 없고 혼자서. 아이고, 저희 변호사들이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시니까 안심하시고 안정을 취하세요. 넘겨주신 자료들은 모두 잘 파악했으니 또 어떤 증거가 있으면 저희에게 보여주세요.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힘이 되네요. 그렇게 의뢰인을 안심시켜드렸고 의뢰인은 조금은 안정된 모습으로 돌아가셨다. 이 사건은 송 변호사와 함께하게 되었다. 아내를 때린 것도 모자라서 2억을 내놓으라. 이혼 소송도 먼저 걸고. 참. 남편 측 성격이 꽤나 거칠 듯 합니다. 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보나마나 아주 아나무인으로 나올 것 같은데 공격적으로 서면 써봐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날 저녁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난데 왜 전화했어? 생각해봤는데 내가 2억 달라고 하는 건 당신한테 너무 심한 처사인 것 같아서 5천만 원만 주면 이혼해줄게. 5천만 원? 돈 먼저 붙이고 내일 11시까지 가정법원으로 와. 의뢰인은 빨리 이혼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기에 남편의 제안에 따랐다. 다음 날 11시 반, 의뢰인은 오전에 은행에 들러 5천만 원을 남편에게 붙이고 가정법원 앞에서 남편을 기다렸다. 30분을 기다려도 남편이 오지 않자 전화를 걸었다. 왜 이렇게 안 와? 하여튼 늘 이렇게 사람 기다리게 만들지. 여보쇼. 난데 왜 안 와? 아, 법원 앞이야? 응, 여기로 오라며. 그걸 믿었어? 그냥 해본 소린데. 그런 일을 당한 후 의뢰인은 신세계로에 연락해서 상황을 말했고, 변호사님, 남편이 빨리 이혼해준다고 5천만 원 송금하라고 해서 돈 송금하고 약속 장소에서 기다렸는데 돈만 받아가고 오지도 않았어요. 어머, 그러셨어요? 아, 빠른 시일 내에 상담을 한 번 더 진행하시죠. 그럼 오늘 가도 되나요? 그렇게 몇 시간 후 의뢰인은 다시 사무실에 찾아오셨다. 변호사님, 내가 등신입니다.
아, 오셨어요? 아이고, 많이 당황하셨죠. 이런 등신 머저리니까 남편한테 얻어맞고 돈이나 계속 뜯기지. 내가 등신이라서. 이제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아, 이쪽은 사건 함께 진행할 송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송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송 변호사님. 내가 등신입니다. 이 등신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말씀 마세요. 당한 사람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괴롭힌 사람이 나쁜 거죠. 그럼요. 아, 이것 좀 드시겠어요? 어머, 맛있는 거 있네. 아유, 밥이 안 들어가서 종일 굶었는데 이걸 먹으니까 그래도 훨 기분이 낫네. 다행이네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힘든 상황일수록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급하게 결정하게 되잖아요. 네, 이해해 주시니까 눈물이 나려고 하네. 돈 송금하기 전에 변호사님한테 먼저 말해야 했는데 그놈이랑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내가 등신 짓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해서 돈 가져간 게 한두 번도 아닌데 또 속았어. 아유. 아, 그런가요? 여러 번 있었어요? 예, 몇 달 전에는 동업자가 돈 갖고 도망가서 지가 감옥 가게 생겼다고 급하게 보내달라고 해서 4천만 원 보냈더니 그것도 거짓말이었고. 액수도 상당히 크고 그 정도면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겠는데요? 증거가 있을까요? 증거야 뭐 핸드폰에 있을 건데 문자로 돈 달라고 한 것도 많고 뭐 서류 보낸 것도 있고. 근데 내가 핸드폰을 잘 못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몰라. 좀 도와드릴까요? 아유, 네네. 좀 도와주세요. 창이 수십 개가 열려 있네요. 이러면 속도가 느려질 텐데. 어머, 내가 잘 몰라 그런 걸. 창피해라. 변호사님이 좀 도와줘. 그런데 녹음 파일이 굉장히 많네요. 아, 그거 남편이 욕하고 때릴 때마다 녹음 버튼 눌렀는데 내가 막상 녹음한 게 어디로 들어가 있는지를 몰라서 잊어버리고 있었죠 뭐. 제가 찾아봐도 될까요? 아유, 그럼요. 송 변호사의 눈이 빛나고 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았을 때만 보이는 확신의 눈빛. 남편분이 고생 좀 하시겠군. 그렇게 의뢰인의 핸드폰 안에서 많은 증거가 확보되었고 의뢰인은 한결 나아진 상태로 귀가하였다. 제 폰으로 증거들을 옮겼습니다. 많은 자료가 모였네요. 그렇지만 첫 서면에서부터 이 증거들을 다 몰아붙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동의합니다. 의뢰인은 남편에 대한 처벌보다는 빨리 금전 정리하고 이혼하시는 걸 원하시니까요. 조정에서 수월하게 대화가 될 수도 있으니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관찰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첫 조정일. 의뢰인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아유, 어쩌면 좋아. 드디어 법정에 와버렸네. 남편 얼굴 보려니까 또 긴장되네. 아우. 걱정 마세요. 이제는 제가 있으니까 남편이 멋대로 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조정실에 들어가자 남편은 보이지 않고 상대 변호사만 와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의뢰인은 안 오신 건가요? 네, 안 오셨습니다. 네, 어쩔 수 없죠. 박 변호사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박 변호사가 아니고 이 변호사입니다. 네? 박 변호사님이 일이 좀 있으셔서 제가 대리로 나왔습니다. 남편 측은 본인은 오지도 않고 변호사조차 담당 변호사가 아닌 대리로 내보낸 것이다. 이번 조정은 우리 의뢰인이 몇 가지 사소한 돈 문제 말고는 딱히 문제될 부분이 없으니 제가 대리로 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요? 가정폭력은요? 그건 아내 측의 허위 주장 아닙니까? 남편 측은 본인 잘못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듯했다. 송 변호사 이제 왔군요. 조정이 어려웠나요? 표정이 좋지 않네요. 조정 실패입니다. 남편은 오지도 않았고 변호사도 대리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남편 측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듯합니다. 분노의 서면을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래야겠네요. 강하게 나갑시다. 서면 완료되면 보여주세요. 탕비실에 새 간식이 입고되었으니 냉동실을 확인하세요. 송 변호사에게 힘을 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핫도그, 소세지빵.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동안 이런저런 거짓말들로 아내에게 받아간 돈들을 모두 사기 범행으로 간주하고 모조리 채권으로 만들자. 1억 2천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민사로 가겠다고 밀어붙이는 거야. 그리고 아내를 때린 것, 시칼로 아내와 여동생을 위협한 것, 돈 요구하며 안 주면 해친다고 겁준 것, 모두 녹음으로 증거 확보되어 있으니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특수협박, 범죄 행위로 형사고소간다. 송 변호사는 분노의 서면을 작성하였다. 서면에는 그동안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여 갈취한 1억 2천만 원을 채권으로 만들어 민사소송 청구하겠다는 것과 여러 가지 폭력 행위들을 형사 고소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2차 조정기일. 변호사님, 서면 쓰신 거 봤는데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다 쓰셨답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우셨을지. 서면에 힘 좀 써봤습니다. 어떻게든 오늘 조정에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생각으로요. 어머, 그래요? 조정 안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조정 실패해서 이혼 소송까지 넘어가면 최소 6개월은 많이 고생하실 테니까요. 무엇보다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어서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합니다. 50%까지 안 해준다고 해도 30%는 해줘야 할 거예요. 아마 남편도 그걸 노리고 조정에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거고요. 어머, 그렇구나. 너무 걱정 마세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조정실에 도착하여 얼마간 기다리자 드디어 남편과 담당 변호사가 등장했다. 남편은 건들거리는 모습으로 인사를 건넸다. 야, 안녕하십니까? 마누라, 오랜만이네. 다들 오늘 조정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다들 오셨군요. 드디어 이렇게 모이게 되니 정말 다행입니다. 다들 조정에 진지하게 임해 주십시오. 그럼 조정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조정위원은 적극적으로 사건을 조정하려고 애쓰셨다. 그러나 1시간이 훌쩍 지났어도 조정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남편분, 성의 있게 조정에 임해주세요. 1억 2천 채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 법이 참 재미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진지하게 말씀해주세요. 너무 재미있어서 할 말이 없네. 안쓰러울 정도로 한참을 애쓰시던 조정위원은 결국 조정을 포기하셨다. 남편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결국 조정은 불성립되었다. 남편분은 이 조정에 응할 생각이 없으시군요. 후, 불면은 구멍이 뚫리는 커다란 솜사탕. 그건 갑자기 무슨 소리입니까? 개소리입니다. 변호사님, 저 인간이 너무 무식해서 서면을 봐도 이해를 못하나 봅니다. 열심히 쓰셨는데 제가 다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예상한 대로 되고 있습니다. 예상이요? 이 서면은 남편분 읽으라고 쓴 게 아니거든요. 대표님도 동의하셨고 좀 있으면 우리 예상이 맞는지 나올 겁니다. 잠시 후 조정 불성립을 확인하기 위해 판사님이 조정실로 들어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판사님. 조정이 불성립되었다고요? 예. 피고의 주장이 원고의 주장에 비해서 구체적이므로 소송에 가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조정을 거부하고 소송으로 가시겠나요? 민사소송, 형사소송 당하시면 많이 힘드실 텐데요. 웬만하면 조정에서 합의하시죠? 좋았어. 역시 판사님은 서면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는구나. 그러나 판사의 권유에도 남편은 조정을 거절했다. 그렇게 두 번째 조정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조정 안 합니다. 이 나라 법이 참 재미있다. 어디 법대로 해보시라고요. 잘못한 것도 없는 사람 붙잡고 참 여러 사람 고생하시네. 조정은 죽어도 안 할 거니까. 남편이 끝까지 조정을 안 하고 나가버렸다고요? 네, 이 나라 법이 참 재밌다면서 끝까지 건들건들 하더군요. 그런 말을 했다 그거죠? 그거 참 말로만 하니까 상황 판단이 안 되나 본데. 민사, 형사소송, 소장 초안 진짜로 작성합시다. 다음 재판은 나도 같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정일, 웬일로 먼저 조정장에 도착해 있던 남편과 남편 측 변호사는 조 변호사의 예상치 못한 등장에 놀라는 눈치였다. 일찍 와 계셨네요.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표 변호사가 나왔어? 아, 안녕하세요, 조 변호사님. 네, 조정이 쉽지 않아 제가 직접 나왔습니다.
여기 우리 송 변호사가 소장도 좀 더 자세히 쓰고 민사소송, 형사소송, 소장 초안도 작성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아, 소장 초안이요? 그냥 법원에 제출할까 하다가 이걸 내버리면 돌이킬 수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조정 한번 해보자 싶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정 정말 안 하실 건가요? 잠깐 밖에 좀 나가서 의뢰인과 이야기 좀 하고 들어오겠습니다. 뭐요? 나가야 돼요? 예, 어서 따라오시죠. 그리고 한참 후 긴 대화를 마치고 돌아온 남편과 남편 측 변호사는 조정을 하겠다고 의견을 바꾸었다. 그렇게 마침내 이 사건은 조정으로 해결되었다. 남편이 요구한 재산 분할 2억 원은 무산되었고 아내 측 금전 피해 없이 이혼 성립되었다. 조정하겠습니다. 소송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재산 분할은 받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은 조정 결과가 억울했는지 계속해서 신세계로에 전화를 걸어 불만을 토로했고 대표님, 그때 그 남편분이요. 계속 전화 걸어서 억울하다고 해요. 소용없다고 말해도 아나무인이에요. 업무를 못하겠어요. 어머, 그래요? 직원들은 힘들어하고 있었다. 보다 못한 조 변호사가 먼저 전화를 걸었고 여보시오. 신세계로 대표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계속 전화하고 하시는 거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만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법적 대응한다는 경고에 순응함으로써 그렇게 긴긴 싸움은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되었다.